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때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그리고 미국 관리들, 중국산 저가 수출품의 홍수속 베이징으로 출국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때 우리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수익 저축 계좌와 머니마켓 펀드를 통해 현금으로 5%의 이자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대가 서서히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금리가 상승하던 2년 동안 돈을 저축 계좌나 머니마켓 펀드에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은 무려 수조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자금은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계속 보관할 계획이라면 어디에 보관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CD나 국채에 투자해서 오늘날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금리 인하 소식에 따라 CD 상품을 빠르게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루기보다는 일찍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는 아이체의 금리 변동만큼 극적이지는 않겠지만 은행 금리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준 2020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1년 CD의 평균 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가장 높은 CD의 경우 다른 평균 CD보다 2개월 동안 1%포인트 이상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현금에 대한 기대 수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고수익 저축 계좌는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장기적인 이익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고문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상 상황이나 향후 2년 동안 필요한 자금을 고수익 저축, 계좌나 만기가 가까운 채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자금은 주식이나 장기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만기가 다른 채권이나 CD를 분산 투자하여 금리 변동에 대비하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첫째,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이익을 목표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오랜 기간 보유할 계획이 있을 때만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금리가 높았을 때의 수익률에 익숙해져 금리가 하락해도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가 인하될 때는 투자 전략을 재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한 고수익 저축 계좌나 CD를 선택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같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과 중국 간의 중요한 경제회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와 그로 인한 세계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다뤄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미국 고위 관리들이 베이징으로 향해 중국 관리들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과잉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회담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중국 측에 명확히 전달하고 양국 간의 경제적 문제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의 제이샨바오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중국 관리들과 만나 중국의 경제 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과열시켜 미국과 다른 나라의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 수요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제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과잉 생산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제품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저가의 중국 상품이 시장을 넘치게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거나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일부 아시아 국가들마저도 중국의 저가 상품이 자국의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차이나 쇼크와 유사한 현상으로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저렴한 철강 수출이 세계 시장을 교란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선진국들이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직접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비판을 일축하며 미국이 자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또한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미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도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불필요한 공장 운영은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고 국가 자원을 낭비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국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가계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번 회담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와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얼마나 해결될지, 그리고 두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이어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